유튜브에 보면은 뭐 가끔 가다가 뭐 프랭크버거 창업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좀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케팅 이사님께서는. 왜 이걸 올리지? 맘스터치를 뛰어넘었을 것이다. 네. 맘스터치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랭크 F&B 프랭크버거에서 홍보 마케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훈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랭크버거가 지금 전국에 600개 정도 계약 기준으로 정도 나가 있는데 네. 정말 단시간에 나갔단 말이죠. 네네. 그거를 어쨌든 뭐 진두지휘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물론 뭐 저 혼자서 아니고 저는 일부분 일조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겸손하시네요. 아니면 그 만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 한 가지가 뽑기가 그럼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도 뽑기가 어려운데, 야, 이러면 저 들어가서 회장님, 사장님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나는 저희 가맹 본사의 환경에서 좀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사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프랜차이즈계의 삼성을 만들자. 프랜차이즈계 삼성. 네. 엄청난 포부시네요.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전체 매장 1위, 그다음 판매량 1위, 그다음에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프랜차이즈계의 삼성을 꿈꾸는 회사다 보니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처음에 시작이자 끝이자 무조건 패티부터 들어갑니다. 패티의 퀄리티. 네. 근데 그것만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만든 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빠르게 점주들한테, 가맹점한테 넘길 수 있는 물류가 있냐. 일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한테 빨리 알려지는 거는 TV, CF, 라디오, C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쨌든 퀄리티 그리고 어떤 시스템 구축,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많이 노출되고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게 조금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다시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온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소비자 관점에서 돌려주는. 순환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랭크 버거를 빼고 최근에 이 버거 시장 창업 트렌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프리미엄 시장이냐, 패스트푸드냐, 수제 버거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버거는 나눠질 수 있는.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그것도 세분화로 가자면 개인 창업이냐,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냐. 일단 뭐 최근에 프랜차이즈 시장은 수제 버거 형태로 창업 시장이 생겨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생겨나고 또 없어지는, 저희가 모르는 게 없어지는. 일단은 뭐 잘 나간다고 뛰어든다고 해서 뭐 그 단시간 내에 이거를 유지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게 개인 창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야, 우리가 대기업에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저걸 이름을 걸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대기업이나 대형, 그다음에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뛰어들자니 아주 좋은 상권, 그리고 대형 매장 이런 걸 거기는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회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뭐 프랭크버거나 중소형 브랜드처럼 소형 10평대에서 만들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안정적으로 가느냐, 모험을 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안정적이면서 모험을 하지만 대박을 날 수 있는 이거를 삼박자를 갖춘 업종이나 아니면 버거 브랜드를 찾아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어쨌든 프랭크버거가 전국으로 좀 잘 확산되는 데는 큰 일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브랜드 마케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저희는 솔직한 것만 홍보하자. 맛도 솔직한 것처럼 부풀려서가 아닌 실제적으로 솔직한. 조금 그래도 부풀린 게 좀 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사진 이런 건 좀 엄청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뭐 모든 브랜드나 모든 저희 나라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모든 스타일리스트가 제지요 뭐. 그 최근에 나온 SG 버거를 보면 우리가 프랭크 버거 처음에 나왔을 때 3,9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SG 버거는 왜 3,800원일까요?
왜 100원을 더 내렸나요? 물가는 더 올라갔고 아마 재료비는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물론 이제 그 기반이 혼합육 기반이기는 합니다. 뭐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비율을 맞춰서 아, 원가 조절 조금 하신 부분이 있다. 결정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구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대량 시스템. 대량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한 달 하루하루 보면서 이 물량 확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뭐 6개월, 1년씩 보면서 뭐 물량 확보를 하고 재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풀가동되고 있는 회사 시스템인 거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자체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생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외주로 이제 보통 하죠. 유튜브에 보면은 뭐 가끔 가다가 뭐 프랭크버거 창업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좀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케팅 이사님께서는? 왜 이걸 올리지? 솔직히 말해서 네네네. 왜 이러지? 이래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지금은 이게 이제 프랭크 버거 이제 외식 쪽에 있지만 제가 전 직장은 교육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관리 부장을 한 10년 이상을 했을 때 학생들을 설명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우리 학교를 입학하라는 얘기는 내가 못한다.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위주로 유튜브를 객관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프랭크버거가 약간 이제는 브랜딩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 브랜딩 할 때 좀 약간 신경 쓰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신경 쓰는 브랜딩에서는 좀 고급, 프리미엄. 물론 이제 가격은 싸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약간 명품이다, 네. 샤넬이다. 네.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뭐부터 하신 건 왜 그런 거죠? 수제버거에서는 저희가 사실 1등이니까 아, 그렇죠. 1등이죠. 맛있죠. 명품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일지 안 좋은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고품질, 그런 퀄리티 그거를 추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사님께서 꿈꾸는 프랭크버거에 향후 한 3년? 그리고 이제 이런 버거 창업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개인 창업자들 기준으로. 3년이 지났을 때는 네. 저희 프랭크버거가 엄마 브랜드를 뛰어넘어서 1등이 되지 않을까. 맘스터치를 뛰어넘었을 것이다. 네. 맘스터치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도 작업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죠. 아, 솔직하시네요. 네. 프랜차이즈계의 삼성, 그리고 해외 진출도 되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창업자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조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특히나 이제 버거 쪽으로 개인이냐 프랜차이즈로 가냐 그 차이점에서 일단은 양갈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 창업은 하지 마라. 아니 제가 최근에 컨설팅한 매장이 수제버거 집으로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잘 되거든요, 부산에서. 그 잘 되기 위해서 네. 얼마나 수많은 연구와 그건 노력과 맞죠. 컨설팅 하면서 자본과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또 벤치마킹을 따라하는 경쟁업체들이 또 나올 거고 개인 창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조금은 사라질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라는 부분이 머물러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개인 창업을 했을 때는 내 개인집으로 하면 계속 메뉴 개발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네. 결국은 주인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확실한 레시피나 여러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되면은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먹어봤어 주인 몇 분이 맛있어 그래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단순히 뭘 하면 로얄티 나가 뭐 나가 그런 거 계산할 바에는 내가 망해도 내 걸 하겠어. 근데 그게 그때만 맛있지 계속 맛있을지 없을지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유통이 잘 안 들어오고 사실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개인 작업 하신 분들이 고민들이 사실 많으세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뭐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대량으로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할수 그것도 없죠. 없고 레시피 연구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에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프랜차이즈 쪽으로 간다면 일단 패스트푸드로 가냐 수제버거로 가냐 이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분식집 개념으로 가냐 전문적인 걸 가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사의 재정이라든가 운영 노하우라든가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얼마나 회전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레시피라든가 그 다음에 신메뉴를 항상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곰곰이 따져보고 핵심 포인트네요. 신메뉴 개발이 좀 꾸준히 될 수 있어야 사실 신규도 모객이 되고 기존 단골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공 프로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구독자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건프로님이 그냥 멋있어서 좋아서 아유, 뭐 그냥 그건 보시는 많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를 한다면 행복하게 삽시다. 아,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알겠습니다. 오늘 프랭크버거 우리 마케팅 사업부 김동원 이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랑거리, 장점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시간을 떠들어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계속 패티는 굽고 있고 손님은 들어오고 이제 하교 시간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도망가야 되나요? 끊어야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프로 많이 아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